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보면 볼수록 황금 같은 방송 베스트 트레이딩맨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오늘 양시장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어제 낙폭 과대로 인한 그 일시적인 반등이라는 전문가들의 평이 많은데요. 오늘 시장도 매매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배트맨 2부에서는요. 최충성 위원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오늘 장중에 애를 먹었던 이 종목에 대한 고민들 모두 해결해 가실 수 있을 테니까 채널 고정 부탁드릴게요.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요.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수 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배트맨 2부 어느 때보다 힘차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수요일을 함께해 주시는 배트맨 최충성 위원님 모셨습니다. 위원님 반갑습니다. 네, 저희 위원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먼저 설명을 해드려야겠죠. 전화와 문자 그리고 카카오톡 무료 오픈 채팅방 오늘도 활짝 열어뒀습니다. 전화는 023153-1611, 1612번 두 개 번호고요. 문자는 받는 사람 샵 0082번 설정하셔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세 가지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셔야 오늘 위원님과 방송 중에 상담 가능합니다. 문자도 좋지만요. 전화로 주셨을 때 여러분들의 상황에 딱 맞는 맞춤 전략 짜보실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또 위원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카카오톡 무료 오픈 채팅방도 열어뒀습니다. 샘플러스 최충성이라고 검색하시고 들어오셔서 이제 오픈 채팅 탭 눌러서 들어오시면 저희 위원님과 함께 해보실 수 있는데 장 전 그리고 장 중, 장 후에도 위원님께서 시황과 관련된 종목 이야기들 자세히 해주고 계시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저희 어제 이야기를 나눠봤을 때 위원님과 저는 오늘도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우한폐렴 이슈가 아직 시장에 남아는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제는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우한 관련된 종목들이 좀 오늘은 좀 조정을 받는 모양새였어요. 네. 오늘 시장을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뭐 섹터군은 돌고 돌기 때문에 우한 폐렴 관련해서 뭐 미국 뉴욕 증시에서 이제 폐렴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됐다. 그리고 4분기 실적 발표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러한 부분이 어느 정도 시장에서 좀 영향을 주면서 살짝 폐렴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희석시킨 그런 모습입니다. 다만 매수 그런 기관들의 우리가 매매하는 그런 것들을 보잖아요. 흐름을 보면은 일단 어제 오늘 개인들만 좀 매수하는 모습입니다. 외인이나 기관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건 한 번쯤 의심을 해보셔야 돼요. 이 사람들이 왜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점을 본다면 조금 더 낙폭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은 충분히 열려 있고 지금 뭐 코스피 지수를 보시더라도 차트상 뭐 61선 구간에는 멈춰 있지만 제가 볼 때는 121선 정도까지는 한번 낙폭이 어느 정도 발생을 해야 이 공백이 발생을 메워져야 상승을 어느 정도 하는데 좀 안정적으로 상승하지 않을까. 지금 정도에서 만약에 반등이 나오면 물론 좋겠지만은 투자자분들에게 좋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한 번쯤 그냥 떨어졌다가 반등을 하는 것이 오히려 안정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다. 뭐 골이 깊으면 반등도 그만큼 크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러한 부분들을 좀 염두에 주시고 지금 이러한 좀 장에서는 수익을 어느 정도 수익권에서 좀 덜어내시고 현금 확보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맞습니다. 어제는 우한 폐렴 이슈 관련해서 종목들이 널뛰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그 관련 종목들이 조금은 조정세를 받는 흐름이었습니다. 또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굵직한 이제 국내외 기업들의 실적 시즌이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는 아직도 현금 확보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 말씀 꼭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시장을 이끌었던 특징주들은 어제와는 사뭇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어떠한 종목들이 시장을 이끌었는지 시황센터 연결해서 바로 알아보도록 하죠. 이수연 캐스터.
네, 안녕하세요. 이수연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림자가 드리웠던 시장에 다시금 회복세를 되찾는 모습 오늘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일단 미국 기업의 실적 개선세에 이어서 글로벌 경제 지표가 위축됐던 투심을 안정시키기도 했는데요. 상승폭이 제한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종목별로 차별화 장세가 이어지면서 양시장이 상승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일단 코스피 시장은 오늘 0.39% 올라서 2185선의 거래를 마치면서 2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벗어나기도 했습니다. 수급으로 살펴보시면 외국인이 오늘 조금 매수를 해줬고요. 대형주 중심으로 사들이는 모습 보였습니다. 개인 투자자들도 따라서 강하게 매수해주면서 오늘 지수를 리드했고요. 기관의 금융투자가 4,900억 원대가량 매도를 해줬습니다. 따라서 낙폭이 조금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코스닥에서는 개인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하루 만에 670선을 회복했습니다. 또 수급은 여전히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를 3거래일 연속해주면서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었는데요. 개인이 그래도 조금 저가 매수세 유입 오늘 진행되면서 코스닥 지수가 반등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코스닥과 코스피가 시장이 흘러갔는데 과연 어떤 종목들이 특징별로 자세히 나타냈는지 첫 번째 특징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특징주는 국내 1위 담배 회사죠. KTNG입니다. KTNG가 세계 최대 담배 기업인 필립 모리스와 손을 잡고 전자담배인 릴의 해외 판매를 추진한다는 소식에 오늘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날 KTNG와 필립 모리스는 KTNG PMI 글로벌 콜라보레이션 행사를 열고 릴의 해외 판매를 위한 제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번 협업을 통해서 KTNG가 전 세계 유통망을 확보한 건데요. 릴 필립 모리스 역시 연기 없는 미래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KTNG의 릴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앞으로의 성장이 매우 기대되는 KTNG가 오늘 2% 올라주면서 종가 95,1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다음 특징주는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LG이노텍입니다. LG이노텍은 카메라 모듈, 반도체, 그리고 LED 등을 생산하는 소재 부품 회사인데요. 애플에 부품을 공급하는 걸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애플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하면서 주가가 3% 이상 상승해줬습니다. 또 LG이노텍은 기존 후면 멀티 카메라를 넘어서 전후면 3D 센싱 모듈 공급으로 휴대폰 한 대당 매출을 더 늘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 LG이노텍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를 굉장히 많이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오늘 4.29% 오른 종가 15만 8천 원에 거래를 마치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현재 뉴욕 증시에서 가장 핫한 종목입니다. 바로 사상 최고가 행진을 달려나가고 있는 테슬라와 연관된 종목인데요. 바로 센트럴 모텍입니다. 센트럴 모텍은 미국의 전기차 제조업체인 테슬라에게 알루미늄 컨트롤 암을 독점 공급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테슬라의 시총이 1,000억 달러를 돌파하는 등 지금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테슬라에다가 제품을 납품하는 업체들이 지금 시장에서 많이 수혜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센트럴모텍이 생산하는 알루미늄 컨트롤 암은 기존 철 제품에 비해서 강도가 높고 무게가 가볍다고 전해지면서 테슬라의 100% 독점 공급을 체결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센트럴모텍이 오늘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종가 36,7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장을 덮치고 있는 우한 폐렴 이슈들. 이 우한 폐렴 때문에 지금 중국 소비주, 특히 화장품 관련주들이 많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제에 비해서는 오늘 화장품 섹터가 그래도 많이 하락세를 회복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LG생활건강이 유독 강세를 보였는데요. 지난해 연간 최대 실적을 기록한 데 이어서 이번 4분기에도 매출이 2조 원을 넘어섰다고 공시했습니다. 지난해 연간 최대 실적 발표했는데요. 이런 사드나 무역 전쟁 속에서도 15년 동안 실적 상승을 이뤄내면서 이렇게 건재함을 자랑하고 있는 LG생활건강입니다. 지난해는 미국의 에이본을 인수하면서 북미 진출 사업까지 목전에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이날 3.43% 오르면서 종가 129만 6천 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LG생활건강의 우선주 역시 5%가량 상승하면서 오늘의 화장품 섹터를 리드하기도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자동차 부품 회사인 현대위아입니다. 오늘 장 막판에 실적을 발표해줬는데요. 전년과 비교하면 매출액이 7% 정도 감소했지만 그래도 영업이익이 2000%가량 증가하면서 당기순이익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고 하는데요. 부품과 기계사업 부문에서는 저수익 사업을 축소하고 또 효율적인 경영에 나서면서 매출 자체는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해외 공장의 가동률을 상승하면서 고급 차종에 대한 판매 실적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결과가 시장의 예상보다는 하회했다는 소식에 이렇게 실적 발표를 하자마자 바로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7.8% 떨어진 48,95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특히 기관이 오늘 좀 이 종목에 강하게 매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오늘 특징주들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아직도 시장의 우한 폐렴 이슈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어제 조금 상한가에 올랐던 종목들이 오늘은 대부분이 10%대 이상씩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런 하락세 속에서도 오늘도 유일하게 상승해준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수젠텍인데요. 중국의 헬스케어 기업과 코로나 바이러스를 진단할 수 있는 신속 진단 키트를 개발하겠다고 밝히면서 오늘 8.91% 오른 8,430원에 종가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수젠텍이 손잡은 회사 어떤 회사냐? 바로 중국의 10대 헬스케어 회사입니다. 휴먼웰 바이오셀 바이오텍사와 업무 협약을 체결한 건데요. 이번 체결을 통해 수젠텍은 앞으로 인두 검체에 대한 항체 검사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장 신속하게 진단할 수 있는 키트를 개발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최근 출렁했던 금융시장이 오늘은 조금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급락했던 우리 시장이 반등하고 또 원달러도 소폭 내리면서 국내 증시도 다소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아직까지는 중국 경제의 일시적인 둔화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조심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았습니다. 오늘장, 내일장까지 또 고민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최충성 위원님과 함께 고민 상담 해결하시면서 또 내일장 차근히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장에서 눈에 띄었던 특징주들은 이런 것들이 있었군요. 캐스터님께서 자세히 이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오늘 장 복기를 하시는데 참고 부탁드립니다. 확실히 중국과 우리나라가 많은 부분에서 교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우한 폐렴 이슈 그냥 짚고 넘어가지 않기는 조금 아쉬운 마음에 어제 저희가 또 특별히 특집 방송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분들께서 이 이슈로 인해서 웃으시는 분들도 있고 우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런 이슈들과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들도 앞으로 계속해서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을 위한 종목 상담 시간 준비를 했는데요. 전화와 문자 지금 바로 접수 주시면 됩니다. 전화는 02-3153-1611-1612번입니다. 문자는 받는 사람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정확하게 보내주셔야 저희 최충성 위원님과 오늘 방송 중에 상담 받아보실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위원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카카오톡 무료 오픈 채팅방도 지금 열어뒀습니다. 샘플러스 최충성이라고 검색하시고 들어오셔야 위원님과 함께 하실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위원님 이제 본격적으로 좀 종목 상담에 들어갈 텐데 그 전에 어제 위원님께서 특집에서 말씀을 해주셨던 게 재지 관련주였잖아요. 네. 오늘 조금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리뷰 차원에서 어제 모나리자랑 여러 가지 재지 관련주들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흐름은 좀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오늘도 상승을 어느 정도 주고 좀 물량을 소화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대림 재지를 좀 관심 있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죠. 일단 뭐 지금 상황에서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투자, 기본적인 투자 면에서 보면은 뭐 모나리자나 이런 거는 제가 저번에도 스타벅스를 비유해 드렸었잖아요. 네. 일단 스타벅스가 상승을 하면 스타벅스 주식을 사면 그 일반적으로 스타벅스가 매출이 안 나오고 경쟁 업체가 생겨난다면 이제 다른 기업들이 매출이 올라가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인 뭐 원두나 우유 이런 걸로 들어가게 되면 경쟁 업체가 생겨나고 그런 것들이 더 활성화가 된다면 지금은 이슈를 덜 받을지언정 추후에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지금 마스크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제 종이 마스크, 일반적인 뭐 면 마스크는 잘 안 쓰시잖아요. 그 일회용 마스크를 잘 쓰시는데 일단 이건 재지, 종이로 만들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4월에 이제 총선 관련해서도 재지 관련주들이 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경우를 보실 수 있는데 일단 재지 관련주들 그런 저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 종목을 말씀드리지 않기 때문에 일단 중기적으로 끌고 가셔도 좋은 종목입니다.
일단 대림제지, 뭐 다른 종목들도 있지만 대림제지를 말씀드린 거는 제가 말씀드린 그 탄력성이 있는 종목을 말씀을 드린 거고,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어느 정도 좀 물량을 소화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눌려갈 수 있지만 1,300원, 뭐 눌린다면은 1,300원쯤에서 천천히 모아 가시고 보유를 하신다면 말씀드렸던 뭐 1,700원 단기적인 목표가까지는 달성 가능하고, 뭐 중기적으로 좀 끌고 가신다면 1,900원, 2,000원, 그리고 전 고점 2,100원짜리까지도 충분히 달성 가능한 자리로 일단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차트 기존에 이제 하락을 하고 반등을 주는 자리예요. 역배열에서 이제 정배열로 돌아서는 초입부에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뭐 물린다고 해도 사실상 뭐 20%, 30% 정도밖에 물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벌 그런 금액이 뭐 100%, 200%를 저는 보고 종목을 그런 종목이 아니면 드리지 않거든요. 200%가 상승할 종목인데 지금 10%, 20%가 솔직히 그렇게 나쁜 수익은 아니잖아요. 오히려 저점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일단 이런 패턴을 잘 기억을 하신다면 지금도 저점 구간에서 천천히 모아가신다면 큰 흐름을, 큰 수익을 나중에 얻어가실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생각됩니다. 네, 좋습니다. 대림제지 같은 경우는 어제 배트맨 특집 방송에서 다루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리뷰 차원에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또는 눈여겨보셨던 분들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상담은 문자로 도착했다고 합니다. 바로 만나보죠. 제이준 코스메틱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4,100원에 20% 담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까 시황센터에서도 이제 들었지만 이 우한 폐렴 이슈로 인해서 이 중국 화장품 관련주들이 어제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떨어졌잖아요. 네. 어제는 정말 살 떨리셨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다행히 조금 올라줬어요. 이거 현금 확보해야 될까요, 위원님? 네, 일단은 저점 구간에서 뭐 4,100원 매수를 하셨다고 하시는데, 일단 저점 구간에서 지금은 좀 관망을 하셔야 되는 시기이고, 만약에 오늘 제가 봤을 때는 기존에 이제 끌고 오셨으면 매도를 못 하신 게 조금 1차적으로는 안타깝고, 만약 오늘 매수를 진행을 하시고 만약에 반등을 노리셨다면 일단 조금 더 보유하시되, 조금 매수 시점이 만약에 오늘 들어가셨거나 어제 들어가셨다면 매수 시점은 조금 이른 감이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횡보를 하고 정확히 저점을 찾았는가 그게 확인이 될 때 들어가셔야지, 떨어졌으니까 반등이 나오겠지 하고 물타기를 하는 거는 굉장히 무리수가 있어요. 그리고 물론 저점에서 사면 좋겠지만 반등이 나와서 저점에서 사면 잘 산 게 되지만 떨어질 가능성도 있고, 양봉이 뜨고 확실하게 상승을 주려는 모습을 보일 때 들어가시는 게 내가 조금 비싸게 사지만 확실하게 내 리스크를, 내 계좌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일단 그러한 부분들을 잘 참고하시고, 뭐 매수는 어느 정도 잘 하셨다고 보입니다. 지금 차트가 횡보를 한다는 가정하에서는 일단 지금은 좀 관망하셔야 되고, 만약에 이 자리에서 좀 이탈을 하거나 흘러내린다면은 일시적인 뭐 비중 축소나 손절 대응 하셨다가 나중에 다시 이 4,400원 자리가 안전하게 보이거든요. 일단 여기를 기준선으로 잡고 여기를 이탈을 했었기 때문에 일단 이 자리가 회복되면 들어가시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이준 코스메틱 제가 보니까 낮에도 자주 연락을 주시는 우리 애청자분들이신 것 같습니다. 제이준 코스메틱 관련해서는요, 위원님께서 관망 좀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횡보 흐름이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 부분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저희 또 다음 상담은요,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잘 들리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오늘 또 종목이요? 만났네요. 네? 예, 오늘 솔리드요. 솔리드 매수가랑 예. 비중은요? 5,560원에 10%요. 잘 들어가셨는데요, 시청자님. 예. 언제 지금 나올지가 궁금하세요? 예, 나올 때가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수익은 지금 잘 나고 계신 것 같긴 한데 예. 언제 나오는 게 가장 좋을지 제가 위원님께 바로 여쭤볼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일단 솔리드 굉장히 저점 구간에서 잘 잡으셨어요. 예. 다만 이제 파셔야 되는 구간은 예. 네, 그저께 파셨어야 돼요. 여기 보시면은 매물대에 딱 부딪히니까 조금 떨어지잖아요. 예. 그렇다고 얘가 지금 뭐 추세 자체가 완전히 꺾여서 그런 건 아니지만
일단 예. 어제 조금 하락을 하고 백신 관련주들로 좀 많이 몰려가는 모습들이 있어서 얘가 예. 일시적으로 조정을 받고 뭐 그동안 예. 일주일 넘게 상승을 이어왔었고 그것에 예. 대해서 이제 눌림목 구간을 발생을 한 건데 예. 그러니까 내일 이번 주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내일이나 모레 어느 정도 이 6,360원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번에 상승을 했던 그 고점 라인을 어느 정도 돌파해주지 못하면 350원 이 자리를 예. 다시 돌파를 시도할 건데 만약에 이 예. 자리를 돌파 시도하지 못한다면 흘러내릴 수 있어요. 어디까지? 매수하셨던 가격대까지. 그게 아까우니까 일단 내일이나 모레 정도 흐름을 보시고 예. 상승이 좀 강하게 나오지 않으면 어느 정도 비중을 줄이시고 예. 다시 이제 눌림목 구간에서 이게 땅 튕겼다가 못 내려오면 흘러내릴 거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다시 또 꾸물꾸물 가다가 다시 반등을 시도할 거예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좀 대응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6,300원입니까? 6,350원인데 일단 지켜보시다가 저 자리를 강하게 돌파를 하고 뚫어주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강하게 뚫어준다면 예. 보유하셔도 돼요. 내가 예. 지금 수익권이라면 좀 공격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거든요. 예. 추세 이탈 전까지는 보유하셔도 되는데 만약에 예. 그 강한 흐름이 나오지 않으면 예. 힘을 안 받으니까 흘러내려요. 예.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자리를 좀 보셔야 돼요. 일단 힘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린 힘은 이 350원을 좀 강하게 돌파해주는 힘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시청자님, 솔리드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가격 전략 조금 더 공격적으로 지금 수익이 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더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 부분 꼭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다음 상담은 또 전화가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님 잘 들리십니까? 예,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현대 중공업 지주. 현대중공업지주 매수가랑 비중은요? 예, 33만 원에 10%요. 33만 원에 10%요? 예, 오, 요거 언제 매수하셨어요? 2월 초에요. 2월 초에. 산지 얼마 안 되신 거죠? 예, 근데 많이 떨어지셔서 지금 걱정이시죠?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33만 원이면 높게 사신 것 같은데 제가 이거 위원님께 어떻게 하면 좋을지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예, 부탁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일단 현대중공업지주 매수하신 이유를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아니, 특별한 이유는 없고, 좀 빠져서 좀 올라갈까 하고 샀어요. 올라갈까 하고 사셨는데 예. 올라가지 않으면 팔고 나오셨어야 돼요. 예. 그쵸? 근데 이렇게 돼요. 또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버네요. 네, 다행히도 이제 비중은 크지지 않은데 그래도 좀 많은 금액이 들어가셨을 것 같아요. 이게 주당 뭐 3만 원 이런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뭐 나중에 매수를 하실 때는 내가 생각한 그러한 흐름이 나오지 않으면 어느 정도 좀 비중을 줄이시거나 하시는 게 좀 필요합니다. 예, 네, 일단은 지금 보면은 조금 저는 걱정이 되는데 지금 자리를 지켜주지 못하면 조금 더 하락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전부터 얘가 내려왔던 이 차트 흐름을 보시면 30만 원대를 28만 5,500원까지 지금 내려왔는데 30만 원대를 깬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 말인즉슨 주식은 심리로 움직이잖아요. 이 가격대를 붕괴했다는 거는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겁을 먹은 상태예요. 사지도 않고 팔고만 싶어. 그러니까 그런 상태거든요. 예. 일단은 지금 자리에서는 뭐 손절을 하시기에는 굉장히 많이 늦었어요. 예. 일단은 조금 지켜보시고 지금 28만 5,500원 이 구간이 저점인데 오늘 28만 8,500원에 끝났고요. 일단 28만 8,000원 이 자리를
조금 횡보를 하면서 지켜줬으면 좋겠는데 일단 1, 2주 정도는 이 자리를 횡보를 하면서 옆으로 좀 꾸물꾸물 기어가는지 이렇게 기어가잖아요. 예. 네, 이렇게 되는지를 1차적으로 확인을 하시고 다시 문의를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답변이 되셨어요? 예, 예. 네네. 일단은 지금은 뭔가 대응하시려고 하시지 마시고 떨어질 때마다 사시지 마시고 일단은 기다렸다가 저점이 예. 확인이 되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 대응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네. 일단은 좀 지켜보세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지금 많이 떨어지셔서 걱정도 크실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는 이 종목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옆으로 조금 더 횡보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그때 다시 전화와 문자 주세요. 그때 다시 최충성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때 다시 접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상담은요. 문자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JW 중외제약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보내주셨고요. 33,000원에 20% 담고 있습니다라고 보내주셨어요. 문자라서 여쭤볼 수가 없는데 최근에 매수를 하신 건지 아니면 좀 갖고 계신지 좀 된 건지. 근데 제약바이오주 같은 경우는 한 번 물리면 오래 들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위원님, 중외제약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JW 중외제약 기존에 가지고 계셨다면 조금 기다리셨을 거고 만약에 매도를 안 하셨다면 더 큰 그동안 기다렸던 이 기간을 생각하지 못하고 매도를 안 한 욕심을 일단 1차적으로 부리신 거고 일단 두 번째로 만약에 어제 들어가셨다면 그냥 마우스에서 손을 떼고 주식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고점 자리에선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되고 매물대가 부딪히는 상황에서도 일단 들어가시는데 상승을 더 하겠지라는 욕심을 부리시면 안 돼요. 하락할 가능성도 항상 열어두셔야 됩니다. 왜 내가 사면 올라갈 거라고만 생각하시는지. 일단은 이렇게 됐든 네, 전자든 후자든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기다리시면 반등은 할 거예요. 여기에서 멈춰질 주식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백신 관련주들 관련해서 요즘에 많이 상승을 했고 제약 관련주들 또 많이 상승을 하는데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오늘 많이 쉬었죠. 전반적으로 많이 쉬었기 때문에 일단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고 일단 조금 더 보유를 하셔야 되는데 가만히 기다리시기보다는 28,700원 28,600원 구간에서 계속 왔다 갔다 좀 박스권 흐름을 만드는 걸 볼 수 있으실 거예요. 일단 이 구간에서 좀 유동적으로 대응하시고 저점에서 모아서 반등 시 팔고 이렇게 반복하시면서 끌고 가신다면 한 번쯤 다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일단 35,000원까지는 중기적으로는 괜찮은데 매매를 만약에 어제 하셨다면 굉장히 좀 잘못된 매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가격 전략 자세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35,000원 라인까지 한번 보되 그 흐름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시면서요. 제약 바이오주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까지 해주셨으니까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다음 상담은 전화 연결되어 있대요. 바로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로체 시스템즈 좀 상담받고 싶습니다. 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가 6,250원이고요. 네. 비중은 30%요. 지금 수익 중이시긴 하세요, 시청자님. 그죠? 그러니까 수익이 이제 많이 5,200원대부터 조금씩 매수를 해서 수익이 났었는데 네네. 계속 조금씩 더 사다 보니까 지금 이 가격이 왔는데 또 이게 조정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좀 걱정이 돼서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네. 내용 제가 위원님께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비중을 30%까지 담으셨으면 걱정이 되실 네. 만도 해요. 예.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걱정이 되실 만한 비중을 담지 마세요. 그럴까요? 예. 네, 주식은 마음 편하게 하셔야 되고 돈을 버시는 사람들을 보시잖아요. 내가 돈을 목돈이 어느 정도 500만 원, 1,000만 원 정도가 생겨서 한 종목에 그냥 묻어놓고 까먹고 있었어요. 10년 동안. 그러다가 10년 뒤에 열어봤는데 엄청나게 상승을 했어. 이렇게 해서 돈을 버는 건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내가 내 있는 돈을 모두 전부 다 이 종목에 넣었는데 10년 동안 버텼다고 한 사람은 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예. 필요한 돈이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부담스럽지 않을 그런 가격만큼을 사셔야지,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그걸 사셔야지 내가 마음이 네. 편하고 쭉 끌고 갈 수 예.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5,200원부터 이제 매수를 시작했는데 네. 그때는 이제 비중이 너무 적으니까 수익률은 좋았으나 그 금액 수익금은 별로 없었어요. 네. 그래갖고 이제 이게 7,700원까지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계속 조금씩 담았더니 이제 지금 가격이 왔고 비중도 이제 30%가 됐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6,700원까지 갔다가 다시 좀 빠졌는데 그냥 좀 믿고 기다려서 가야 될지 7,700원 제가 목표한 가격까지 네. 아니면 지금 이 조정이 계속 길어지고 더 빠질 수 있을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은 목표하신 가격까지는 가실 수 있어요. 다만 아, 예,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7,700원까지 갈 거라는 믿음이 있으세요? 예, 그렇죠. 그 믿음 그렇게 믿었으니까 지금 제가 이제 30%까지 담았는데요. 네. 요즘 그 상황이 좀 안 좋고 막 이러니까 좀 그런 흔들리네요. 믿음이 예, 확신하지 않으니까 사실 예, 예. 흔들리는 거예요. 예, 예. 네,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수익이 네. 어느 정도 나셨으면 수익을 확보하세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뭐 5,200원부터 굉장히 잘 모아서 상승을 타고 오셨는데 네. 6,900원에 이 매물대 부딪히는 거 어느 정도 보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네. 그렇죠? 그럼 매물대가 오면은 그냥 미련 없이 비중을 줄여내세요. 뭐 다 팔라고 말씀드린 것도 아니에요. 예. 15%든 20%든 10%든 덜어내셨다면 내 마음이 편하잖아요. 예, 수익을 조금 챙기고 예. 네, 일단 챙겨야지 내 수익이에요. 네. 거기에 갔다가 뭐 떨어졌는데 그게 확보가 안 됐다는 건 내 돈이 아닙니다. 네. 일단은 뭐 어느 정도 장중에 대응이 가능하신 것 같은데 네. 어느 정도 수익을 보여주면 팔았다가 다시 잡고 그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잖아요, 종목은. 네, 네. 일단 그런 거를 잘 인지를 하시고 상승이 나왔을 땐 팔고 차트가 뭉개졌다 싶을 때는 파세요. 그랬다가 다시 잡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7,700원까지 기다리지 말고 조금 올라갔으면 조금 비중 조금 줄이고 또 빠지면 가져가시되 조금 다시 유동적으로 들어가고. 예. 대응을 하셔야 내 예. 수익이 더 커지니까 내가 판 만큼 더 살 수 있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네, 대처를 하면서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7,700원까지 기다려보는 건 나쁘지 않다. 네, 그렇게 하시면서 가시는 거는 저는 좋다고 마음 편하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예. 감사합니다. 그럼 이게 7,700원까지 갈 수는 있다고 선생님 보시는 거예요? 네, 충분히 갈 수는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위원님께서 이 매매 전략 말씀해 주셨으니까 꼭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다음 전화 빠르게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시청자님 들리십니까? 네, 전화 연결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보세요? 네, 지금 전화 연결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이제 앞에서 꼼꼼하게 봐주시다 보니까 뒤에 분이 이제 못 기다리신 것 같은데 다음 상담은 그러면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희는 여기서 상담 마무리하고 위원님께서 준비해 주신 투자 팁 시간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위원님들의 투자 팁을 쏙쏙 받아보는 시간이죠. 저희가 이제 방송 중에 많은 분들의 상담을 받아드리기 위해서 노력은 하는데 이제 이게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못 받으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내일 이 시간 또 배트맨 3부에서도 종목 상담 이어지긴 하는데 그때 또 접수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전화, 문자 지금도 많이 보내주시면 됩니다. 투자 팁 시간으로 건너왔습니다, 위원님. 어제는요, 워렌 버핏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체크리스트 이야기를 쭉 해주셨던 것 같아요. 과연 나는 잘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인가? 그죠? 네. 마치 워렌 버핏처럼. 네. 근데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어떤 이야기 해주실 건가요? 네, 뭐 체크리스트를 이제 한 번 더 좀 리뷰를 해드리고 뭐 재무제표 보는 법이랑 이제 기본적인 주식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일단 체크리스트 숙지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뭐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뭐 땅에 묻힌 보물, 지금 상승하지 않는 뭐 엄청나게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종목들을 발견하고자 한다면
뭐 딱 무조건 지금 올라가는 것을 사고 이런 게 아니고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발견을 하시는 것이 최우선이다. 이거는 굉장히 좀 마음에 담아 두시고 좀 주식을 하셨으면 좋겠고, 이러한 것을 아시려면 머릿속에 좀 기업들을 잘 입력을 하시고 그런 것들이 돼야 오늘같이 하락장에서 내가 계획을 가지고, 저는 오늘 같은 날 좀 지루하셨을 거예요. 굉장히 종목들이 하락을 하고 뭐 개별적으로 이제 실적 관련해서 움직이는데, 일단 그러한 것들이 있을 때 저는 오늘을 좀 쉬어가라고 그 오픈 채팅방에 있는 분들께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일단 그동안 너무 많이 달려왔기 때문에 일단 그러한 것들을 잘 생각을 하시고 좀 쉬어가는 시간을 가진다. 그 오늘 그냥 쉰다고 뭐 커피를 마시거나 뭐 그러실 수도 있는데, 마시면서 뭐 종목을 저는 오늘 굉장히 많이 좀 찾아봤거든요. 향후에 상승을 줄 수 있는, 물론 하락장 자체가 단기적인 뭐 급락장은 좀 끝났다고 볼 수 있지만 하락에 대한 여지는 아직 남아 있다고 보고, 폐렴 관련해서도 4월, 5월 이때까지가 절정기입니다. 뭐 오늘 뉴스에서도 폐렴 관련해서 뭐 홍콩에서 의료진들이 뭐 백신을 발견을 했다. 근데 이성적으로 저는 이제 그 뉴스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임상시험, 그러니까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 임상시험 자체를 굉장히 짧은 기간, 뭐 1, 2년 안에 해낼 수 있는 거로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임상시험은 5년에서 6년 정도, 최소 5년에서 6년 정도, 1상에서 3상까지 가는 확률도 굉장히 적고, 완료가 되려면 5, 6년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이게 시판이 되고 내 수익으로 돌아오는 기업의 이익으로 찍히려면 또 1, 2년의 시간이 걸려요. 그러면은 못해도 6년에서 7년이란 시간이 지나야 회사가, 기업이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바이오주들을 왜 경계하라고, 재무제표를 보시고 경계하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3, 4년 적자인데 임상, 2상, 3상, 1상도 못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도 있어요. 잘 한번 이상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백신 관련주들 끝났다고 말씀을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일단 그렇죠. 기사에서. 네. 네. 근데 제가 말씀드린 이 이성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이 임상도 거쳐야 되고, 동물 실험을 만약에 그게 진짜로 돼서 한다 쳐도 1,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인간에게 투입하는 데까지. 그리고 감기는 아시겠지만 매일매일 바뀌어요. 그 코로나가 뭐 어려운 게 아니고 그냥 감기 바이러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이게 신종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리고 2차 돌연변이까지 생겼다는 말도 있는데, 일단 감기 바이러스 아시겠지만 매년 걸리시는 분들은 매년 걸리시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내성이 없는 게 아니고 바이러스가 계속 그 바뀌어가기 때문에 일단 그러한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진짜 이게 백신이 있을 수 있는가? 네. 그리고 백신 관련주가 끝났다라고 볼 수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일단 그러한 것들이 어느 정도 생각이 되시면 이러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오늘 같은 백신 관련주들이 다 떨어지고 있는 장에서 매수를 하실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될 수 있는 거죠. 일단 재무제표를 저는 보여드리고 싶은데 굉장히 기본적인 거예요. 재무제표는 이제 나비 효과라고 표현드리고 싶은데, 아까 제이준 코스메틱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일단은 보시면은 뭐 영업이익이 상승을 하면 주가도 좀 영향을 받아서 같이 상승을 하고, 만약에 매출이 안 나오면 주가도 선반영돼서 좀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아마 한번 보세요. 재무제표를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어느 정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숫자들이 굉장히 많고 뭐 자산 통계, 부채 통계 굉장히 많아서 어려우실 것 같아서 제가 포인트만 찍어서 말씀드릴 건데, 뭐 매출액 부분을 보지 마시고, 매출액은 내가 매출을 얼마 했어. 근데 우리가 장사를 하거나 뭐 할 때 항상 생각해 보시면 세금 떼고 계산하고, 그러니까 영업이익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내가 순수 얼마를 벌었나를 표시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이거는 삼성전자에 대한 영업이익이에요. 네, 재무제표이기 때문에 일단 영업이익을 보시고, 그리고 유보율은 뭐냐면 회사의 돈을 이게 퍼센테이지로 표시가 됩니다. 뭐 100%, 200%, 300% 뭐 그 이상 있으면 더 좋겠죠. 그러니까 회사의 돈을 얼마나 많이 내가 쌓아두고 있는가, 이 기업이 쌓아두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그 내가 지금 당장 영업이익이 없고 적자
기업이더라도 3, 4년 적자이더라도 유보율이 많다면 회사가 순환을 굉장히 잘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매출이 나오지 않아도 향후에 내가 견뎌갈 수 있는 여력이 되겠죠. 그리고 내가 돈이 많아야 내가 부채를 갚아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부채 비율도 체크를, 유보율 바로 위에 보시면 부채 비율이 있는데 부채 비율을 체크를 빼먹었네요. 일단 부채 비율도 잘 보시면 좋습니다. 내가 은행에서 돈을 빌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100% 그냥 기준으로 보시면 되는데 뭐 한간에는 기업적으로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뭐 505배 정도 보면 좋다라고 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 자본이 확충이 돼 있다는 거니까 일단 부채도 자산은 자본과 자산, 자본, 부채 이렇게 진행이 되잖아요. 일단 부채 비율을 보시면 내가 돈을 뭐 100만 원을 은행에서 빌렸는데 내가 가진 돈이 30만 원밖에 없어요. 그럼 내가 갚을 수 없죠. 네. 그런 비율에서 내가 100만 원을 빌렸으면 100만 원을 갖고 있어야 내가 언제든 갚을 수 있다. 부채 비율도 적은 회사가 좋겠죠. 유보율은 크고 돈은 많이 가지고 있고 부채 비율은 적은 회사를 보시고, 네, 이 부채 비율을 제가 영업이익률 여기를 체크를 해드렸네요. 일단 그걸 참고해서 보시고 이 세 가지 정도는 보셔야 돼요. 유보율, 부채 비율, 영업이익을 보시면 되고, 뭐 영어는 어렵다 하시면은 딱 이것만 보시고, 그 ROE 같은 거는 내 돈으로 얼마나 많이 이익을 내고 있는가입니다. 이건 뭐 많을수록 좋겠죠. 그 저 PBR 같은 거는 이 기업이 저평가돼 있다. 그 숫자가 적을수록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을 드리려던 게 이제 ROE인데 내 자본을 가지고, 회사가 자본을 가지고 얼마나 이익을 내고 있는가, 뭐 퍼센테이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그 이런 것들을 뭐 보완하기 위해 ROTC, 이거는 너무 좀 깊게 들어가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일단 ROE 정도만 체크를 해주시면은 뭐 일반적인 투자하시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순이익 추이, 제가 말씀을 계속 드렸었잖아요. 그냥 내가 뭐 지금 이 기업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다. 그럼 과거를 보시면 알잖아요.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과거를 통해서 지금 현재 미래를 알 수 있다고 하는데 일단 그것도 주식의 맥락이랑 똑같습니다. 네. 그리고 부채는 굉장히 안 좋은 거기 때문에 이건 뭐 사람이나 기업이나, 기업이라면 더더욱 그렇겠죠. 일단 그러한 부분들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유지되는 거는 경쟁력이 있어야 되고 서비스가 굉장히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한 번 쓰고 버리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 1년에 뭐 수차례 사람들이 사용하고 없으면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소비재 같은 것들, 제일 쉽게는 표현드리면 일단 그런 것들을 잘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체크해드린 이유는 그러니까 기업이 유지될 수 있는가를 확인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었고, 그 자사주를 매입하는가, 자사주 매입하면은 굉장히 주가가 많이 상승하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업의 오너이다, 내가 대표인데 내가 내 자사주를 매입을 한다? 그럼 회사가 뭔가 성장할 가능성이 크고 주가가 상승할 여력이 크기 때문에 내가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해 보신다면 이러한 것들이 나중에는 시가총액을 증가시키고 그런 발행 주식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 기업의 총수들이 사는 거기 때문에 주식수가 줄어들면 그만큼 내 지분율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일단 그러한 부분들을 잘 생각해 보시고, 자사주 매입하는 기업은 굉장히 좋은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리고 이런 이익들이 시가총액을 증가시키는지, 이러한 뭐 이익을 내면 이런 기업이 회사로 돌아오거나 뭐 발전 설비로 돌아와서 나중에 돈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러한 부분들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이제 이론적인 얘기는 뭐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고, 일단 뭐 주식은 굉장히 무겁다. 주식은 어렵게만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어렵게 느껴지는 거는 굉장히 좀 뭐랄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왜 주식을 어렵게 느껴지실까? 저는 굉장히 재밌게 느껴지는데, 일단은 투자 상품들은 무엇이 있을까? 우리는 투자하는 사람입니다. 주식이 무겁게 느껴지는 건 주식에 맹신하기 때문이에요. 그냥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면, 뭐 투자 상품은 굉장히 그런 게 있잖아요. 부동산이나 뭐 보험, 채권, 펀드, 파생상품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왜 주식에 얽매이시죠? 네, 제가 뭐 다른 걸 하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러한 돈이 흘러가는, 이런 자본들이 흘러가는 이러한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돈이 어떻게 흐름을 타고 있는지를 파악하시면 내가 지금 단순하게는 뭐 인버스, 레버리지 이런 것들로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식을 해야 할 시기, 해야 하지 말아야 할 시기, 그리고 이러한 것들에서 상승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 파생 상품 같은 경우는 뭐 돈육이나 뭐 금 같은 것들, 거기에 투자하는 상품도 있고, 일단 그러한 것들을 잘 보시면 관련 주들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네. 그런 것들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문이 드는 게 하나 있어요. 부동산 관련해서 이제 질문을 하나 드리면, 네, 부동산은 뭐 어떤 분이 이제 가셔가지고 땅을 보시고 뭐 10년 뒤에 좋아질 거예요 라고 하시면 일반적으로 땅을 사고 10년 정도 그 아무 말 없이 기다립니다. 근데 주식은 정말 신기한 게 10년을 보시면 200%, 300%, 1000%도 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도 다음날 3% 떨어지면 밥을 못 드세요. 네. 확실한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은 어느 정도 끌어가는 그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다만 이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저는 어렵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근데 그러한 것들을 좀 마음에 어느 정도 좀 느긋하게 대응을 하시고 천천히 큰 그림을 보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주식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뭐 나는 투자를 하는가, 투기를 하는가? 나는 투자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단순히 주식 하나, 두 개를 사고 팔고 수익을 내고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나는 이 기업의 주주, 뭐 한 주를 사더라도 나는 이 기업의 주주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돈을 활용을 해서 그 마인드를 그렇게 가지시라는 거죠. 내가 단기적으로 하루를 들어갔다 나오더라도 그렇게 나 자신을 좀 띄우고 나는 투자자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시면은 투자하는 습관이 달라질 거예요. 그런 게 있잖아요. 옷을 입으면 옷이 날개다 이런 말도 있듯이 내가 어떻게 옷을 입느냐. 제가 뭐 투자를 하는데 반바지에 뭐 티셔츠를 입고 그냥 주식을 하면 이거랑 정장을 입고 주식을 하는 거랑 마음가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내가 단순히 뭐 주식을 하나 사더라도 좀 내가 투자자다 뭐 이런 마인드로 마음을 가지시고 좀 투자를 하신다면 투기가 아닌 투자를 하시게 될 거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들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생각하고 또 생각하자입니다. 나는 남들보다 먼저 생각하는가? 뭐 남을 따라가는가? 내가 어떤 종목을 보고 있는데 저걸 못 잡았어. 놓쳤다고 후회하지 마시고 다른 종목을 보시면 됩니다. 기회는 계속해서 옵니다. 그 기회를 누가 잡는가? 내가 남들보다 먼저 잡아야 상한가도 맞을 수 있는 거고, 그쵸? 그냥 마냥 쳐다보고 있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요. 내 계좌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아무튼 그러한 것들을 잘 생각해 보시고 상한가 간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도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일단 먼저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격언을 모르고 시세에 뛰어들지 말라. 제가 기존에 이제 많이 예시들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그러한 부분들 말 한마디인데 굉장히 그런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일단 그런 것들을 잘 보시고 내가 바로 뛰어가지 마세요. 주식을 바로 그냥 누가 좋다 그래서 사고 주식을 모르셨던 분들도 그냥 사고 하는 거는 그냥 바로 내가 걸음마도 하지 않는데 내가 바로 태어났는데 뛰어가길 바라는 거랑 똑같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 이 시세의 흐름을 읽고 내가 투자에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고 우리가 걸음마를 처음에 할 때도 몇 번 넘어지잖아요. 그 넘어지는 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래야 일어서고 뛸 수 있습니다. 걷고 뛸 수 있습니다. 그런 거를 자꾸 두려워하시고 하신다면은 뛰지 못하겠죠. 네. 일단은 차트는 시세의 길잡이이다.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시장의 흐름을 읽고 있는가. 뭐 지금 상승하는 종목들을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이 다음 섹터는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이 다음 섹터는. 그러니까 차트에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잘못 생각하시는 게 재료가 나오면 주가가 상승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차트는 이미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백신 관련주도 저는 처음에 바닥에서 다 잡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차트가 이미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뉴스에서 기사도 나왔었어요. 근데
다 모른 채 외면했을 겁니다. 그때 폐렴 관련해서. 일단은 그러한 부분들을 잘 생각해 보시고 또 생각한다면 이러한 차트의 흐름도 읽으실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러한 것들을 잘 생각하시고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대하는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을 다시 되돌아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이 점들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도 꼭 성공 투자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저희 최충성 위원님께 인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배트맨 3부에서도 종목 상담은 계속됩니다. 2부에서 받아들이지 못한 상담은 3부에서도 계속해서 받아들일 예정이니까 전화와 문자로 많은 접수 주시고요. 배트맨 2부 1시간 동안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